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 골문 충수가 터져서 복막염으로 번져서 며칠 전에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맹장염을 수술했다고 보도하기도 하더군요. 그 복막염이나 맹장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충수염이라고 하니까 그 의학 상식이 매우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리저리 검색해 봐도 잘 알 수 없었는데 하여간 이 맹장의 끝부분을 충수라고 하고 여기가 골무면 이렇게 충수염이라고 한다군요. 그 엑셀을 밟으면 차가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선다는 것만 알지 본네트를 열고 들여다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보통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몸의 내부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수. 그런데 이 충이라는 이 글자, 이 글자는 원래 원래는 이걸 충이라고 읽지 않고 이렇게 회라고 읽었습니다. 회.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한 마리 뱀의 상형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그린 것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발음은 회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타자 있죠. 타자라든지 혹은 여기에 이 회에 쓰고 또 이거를 붙인 이거라든지 혹은 그 입기운 할 때 입기운 어조사 야 이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 이것과 같은 글자, 회와 같은 글자로서 모두 뱀을 뜻합니다. 여기 흙토에다가 이 뱀을 넣으면 이것이 땅지자가 되는데 원래 땅지자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다가 또 폐기 처분하고 변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지고 안착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흙토자와 뱀 회자죠. 뱀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약간 습진 곳, 높은 곳이 아니라 땅 가운데서도 뱀이 기어다니는 그런 약간 습한 곳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뒤에는 모든 땅을 의미하는 땅지자가 된 것이죠. 하여간 이것은 회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 벌레를 의미하는 충자는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만든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뒤에 변해서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충인데 아까 이것은 한 개는 회라고 하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생략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 세 개의 글자를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줄여서 그냥 한 개로 하고 여기에다가도 이 글자에다가 또 충이라는 발음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은 약자인 셈이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러니까 이 글자에는 뱀이라고 할 때는 회라고 읽고 벌레라고 할 때는 충이라고 읽는 두 가지 이 발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 벌레회라고 사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틀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혹은 그러니까 이 뱀회라고 부르든지 벌레충이라고 이 글자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정확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 고물고물하는 벌레충의 그 벌레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이 충은 이걸 줄여가지고 충이라고 하는데 이 충은 반드시 벌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충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호랑이, 범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 그 수어전 알죠?
중국의 그 명대 4대 기서에 속하는 수호전의 영웅 가운데 무대, 예, 무대 있죠. 키 작고 못생긴 사람, 무대 아오가 바로 그 잘생기고 힘이 센 무송이죠. 형제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같은 배에서는 어머니에서 난 아들인데 작고 못생기고 크고 잘생긴 이 무송. 근데 이 무대 아우요 무송의 그 형님인 무대의 부인이 바로 그 유명한 이 반금련이죠. 네, 반금련. 예. 반금련인데 무송이 그 술 18사발을 큰 사발로 18사발을 마시고 대취해서 그 산동에 있는 경양강이라고 지금도 거기가 있습니다. 경양강이랑 있고 거기에서 또 무송이 먹던 술이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과장을 해서 경양강 주가 있는데 경양강 언덕강자죠. 이 경양강, 경양강을 넘어가다가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이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천하의 이름을 날린다. 다 이 소설, 허구의 소설입니다만 사실은 아니죠. 이 호랑이를 대충이라고 부른 것이 이 수호전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에는 널리 이제 대충이 호랑이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수호전에서의 그 반금련이라는 캐릭터가 남자에게 치명적인 여자. 그러니까 이 조선 초기에 아주 그 활약했던 어우동 있죠. 어우동과 짝할 만한 중국의 대표적인 이 판무파탈, 대표적인 판무파탈의 이미지여서인지 그 17세기 초에 그러니까 이 수호지가 지어진 수호지는 이 송나라 말 원나라 초 아닙니까? 그런데 이 17세기 초 명나라에서 나온 아주 대표적인 색정 소설 금병매 있죠. 금병매의 이 주인공으로 다시 되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죠. 금병매는 바로 이 소설에 나오는 여러분 이 무대의 마누라 반금년과 이병아라는 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병아. 그리고 이게 이 방춘매, 여러분 그 삼국지에 나온 방통 있죠? 방통 할 때 춘자 여기 방춘매 세 사람의 이름 가운데 금자와 병자와 방춘매의 매자를 합쳐가지고 소설 제목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 금병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여자가 나오는데 많은 이 여자들은 결국 이 여자들은 전부 그 휘대의 그 셋골이 서문경과 휘대의 셋골이 중국 대표적인 카사노바라고 해도 좋을 서문경과의 관계가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이 세 명의 성격파 여자들의 이름을 한자씩 딴 것이 바로 금병매입니다. 소설 금병매입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명나라 중기인데요. 별로 그 재미있는 책이 없는 시절에서 그런지 금병매는 당시 독서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중독성이 있었는지 이 책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이 난초난자에다가 언덕등자 난능소소생이라 그래요. 소생. 난능소소생. 난능은 산동에 있는 지명입니다. 소생은 뭐 세상을 아주 웃어넘긴다, 세상을 우습게 본다 이런 의미를 담은 필명이죠. 이 사람이 이 난능소소생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 시대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이 과연 누군가,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 왕세자인가 도룡인가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작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여섯 명의 아주 수준 높은 문인을 이렇게 제시해 봤지만 아무도 누구나 인정하는 이 작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소설사의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이죠.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뭐 셰익스피어 그 당시 배우였던 본인이 썼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뒤에 누가 숨어 있는 실력자가 써서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뭐 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처럼 수많은 이 작자설이 최소한 6명이 넘는 작자설이 나온 그러나 답이 없는 소설은 드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능 소세상이라는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있었는데 원수가 상당히 고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관이 말이죠, 이 음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인간은 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주 침을 발라가지고 책장을 넘기는 그런 아주 습관이 있었다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소설을, 음란한 소설을 지었고, 흥미진진한 이 음란한 소설을 지었고, 이 페이지를 넘긴 데다가 또 독을 발라가지고, 그놈에게 읽도록 뭐 전달했겠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완전히 빠져가 밤새 책장을 넘기다가 중독이 돼서 결국은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꿈에는 허구라고 봅니다만은 그만치 흥미진진해서 중독성이 있고 한번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읽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그 말을,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했겠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 꾸며내는 데는 천재입니다. 다만 이 시대, 리얼리즘 시대, 사실주의 혹은 심리주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말이죠, 19세기, 20세기 넘어와서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좀 아쉽죠. 그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과거의 중국의 소설의 전통에 본다면 상당히 자기 실력을 전혀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국 소설 문단의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수할 때, 이제 충자는 충수염 할 때, 이재용 부회장 앓고 있다는 충수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숫자는 말이죠. 숫자를 왜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숫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수는 말이죠. 이 나뭇가지나, 이 보세요. 나뭇가지나 꽃잎이 이렇게, 원래 원래 모양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정말 나뭇가지나, 이게 꽃잎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쭉 드리워진 모양, 이 숫자예요. 독립된 한 글자입니다. 꽃잎이나 나뭇가지가 쭉 드리워진 모양. 이것이 숫자예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흑토자를 여기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옛날에 나라가 이래 있으면 여기에 수도라면 저 끝부분이죠. 이 끝부분에 있는 지역. 이게 결국은 이 나무 가지나 이렇게 이렇게 드리워진 거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 가지나 꽃잎이라면 멀리 있는, 그리고 국경 지역, 다른 나라와의 국경에 있는 땅, 이것이 바로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국은 드리워지다, 끝부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국경지대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그런데 이 글자가 그보다는 드리워지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니까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이 땅을 의미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어서 변경이라는 의미를 살려두고 이것은 드리우다 이런 뜻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눈목자를 집어넣으면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와서 드리워져서 졸리다. 이게 숫자가 수면할 때 숫자가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글자와 관련돼서 이 숫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자주 활용하고 있는 우체국, 우자가 바로 우표 할 때 우자가 이것입니다. 이 우자는 뭐냐면 국경지역에다가 요 글자의 원래 글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을읍자지요. 고을읍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는 거주지역,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그려놓은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혹은 거주하는 어떤 공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집,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우자가. 그리고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자는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수도가 있으면 이 먼 지역에다가 이렇게 국경지방의 상황을
중앙에다가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우입니다. 이거 우. 예. 그리고 대개 주로 뭐냐면 이 관용문서의 교신 업무를 담당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우. 예. 그래서 이 치우, 그래서 우를 두다 그러면 말이죠. 이런 그 시설을 곳곳에 두다. 그래 빨리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혹은 뭐 변화 상황을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거. 이 채자는 뭐냐면, 채자는 이 우체국 할 때 채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이 채자는 요즘은 참 글자가 어려워가지고 잘 쓰지 않습니다만 채자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범호자로 쓰죠. 범호자로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채자예요. 이건 뭐냐면 전하다는 뜻이에요. 전할 채자. 여기서는 채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우에서 전하는 뭘 전하느냐? 정보, 어떤 그 외침이라든지 소식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일기 국방의 어떤 국방과 관계되는 어떤 것이었죠. 우체국 할 때 채자가 우자가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염자 있지 않습니까? 염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염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불이 막 튀고 이게 불이 말이죠. 계속 이렇게 막 불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불이 활활 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원래 밑에부터 써야 되겠죠.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가고 불티가 막 올라가고,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 불화자로 변한 겁니다. 불화자가 두 개 있으니까 더욱 더 뜨겁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염증은 바로 뭐냐면 몸이 이 병균이 들어가서 계속 몸이 말이죠. 막기 위해서 막 열을 내 가지고 말입니다. 막기 위한 에너지로서 열이죠. 그러니까 이 오래되면 그 염증이 골마버리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아까 말한 이른바 복막염이라든지, 그렇죠? 맹장염이라든지 충수염, 우리가 지금 말한 충수염, 이렇게 충수염, 염자 이렇게 씁니다. 충수염을 썼는데, 이게 결국 충수가 결국 뭐냐면 맹장의 끝부분에 달린 그 부분인데, 따로 이름을 가지고 맹장 가운데서 따로 이름을 자기가 확보한 것이죠. 근데 요 충이 뭐냐면 말이죠. 여기서 충수염 할 때 이 충은, 이 수는 들이우다 뜻이니까 맹장 끝부분이란 말이 되는 것이고, 요 충은 뭐냐면 지렁이래요, 여러분. 지렁이. 예, 여러분 인터넷 찾아가지고 충수염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모양이 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지렁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예, 끝부분이. 그래서 원래 서양 의학의 그 용어를 이 일본에서, 중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번역을 할 때 충수라고 하고, 그것을 골무면 충수염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충이 바로 다른 이 벌레가 아니라 바로 지렁이. 예. 지렁이는 우리가 또 두 가지 용어 있죠. 지렁이를 우리가 토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토룡. 그리고 여러분 토룡탕 그러면 말이죠. 이 한약재에 한 가지 있죠. 지렁이 삶아서 그 물을 마시는 거, 토룡탕. 그리고 지룡이라고도 해요. 지렁이를 지룡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사실 이 지렁이란 말에 지렁이라는 말의 어원이 지룡이라고 볼 수 있죠. 지룡에서 지렁이로 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충수염 할 때 뭡니까? 이 충수염 할 때 충자가 충수염 할 때 이 충자가 바로 지렁이 모양의 그로 축 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맹장의 끝 부분이 염증이 생겼다. 이 바로 충수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상황은 충수가 골마서 터져가지고 복막염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수술했다는데, 맹장염 수술을 하기도 하고 복막염 수술을 하기도 하고 충수염 수술을 하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에 별로 지식 상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니까 이 별로 짧고 이 간단한 것을 좋아하는 이 트렌드, 이 시대적인 트렌드도 모르고 이 충수염이라는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너무 길게 늘어놓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